아니, 일본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얼마나 최악이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같은 후진국엔 가지 않겠어요. 여기, 일본에서 1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피치 못할 사연으로 한국으로 건네오게 되었다는 하버드 출신의 여성이 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였다는 이 여성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자마자 이런 꿈 같은 나라를 왜 이제서야 방문하게 되었냐며 땅을 짚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출신의 이 여성은 도대체 한국에 방문하자마자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세이라 제인입니다. 하버드에 재학 중이던 시절, 저는 동아시아사를 전공하며 뜻밖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하버드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제 관심은 오로지 한국에 쏠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놀라운 발전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동아시아학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전공 수업이 시작된 첫날, 저는 정말 우연히 마코토라는 일본인 친구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우리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너무나도 잘 맞았고, 마코토는 굉장히 활기차고 매력적인 친구였죠. 저에게는 생소했던 그녀의 일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코토와의 대화 중에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코토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동아시아에서 한국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인데 왜 굳이 그런 나라를 공부하려고 해? 차라리 나랑 같이 일본학을 공부해보는 게 어때?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마코토는 저에게 대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다가온 친구였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대학에 들어오면서는 친구를 꼭 사귀고 싶다는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준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열정을 잠시 접어두고 마코토와 함께 일본과 관련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일본어 수업은 한국어 수업보다 경쟁이 덜해 신청하기도 훨씬 쉬웠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항상 학생들로 넘쳐났고 신청조차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어차피 비슷한 동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본어 수업을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딱 한 번이라도 한국 관련 강의를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대학 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직도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죠.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때 저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마코토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제 선택을 배제한 채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제 관심은 점점 일본 쪽으로만 기울었고 마코토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뒤로 밀려났죠. 마코토와 함께 일본 관련 프로젝트와 수업을 듣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코토는 또다시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 일본으로 돌아가서 취직하려고 해. 세이라, 너도 같이 일본으로 가는 건 어때? 거기서 우리 같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제안을 듣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분명 즐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공허함이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동안 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았는지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일본으로 건너간 후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저의 일본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코토는 저보다 먼저 일본에 돌아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저는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죠.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조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불길한 징조를 무시하고 앞으로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가 몰려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본의 한 회사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 소식을 받았죠. 기쁜 마음으로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입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고
그래서 회사 근처에 숙소까지 구한 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황당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비자가 단기 체류 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상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빠른 시일 내에 장기 비자를 발급받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저는 즉시 회사로부터 받은 임시 사원증과 여권, 신분증,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역 사무소로 갔습니다.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챙겨간 모든 서류를 확인하던 중 그 직원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회사 명함을 가져오세요. 순간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회사에 입사한 상태고 임시 사원증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명함이 필요하다고? 심지어 단기 비자와 여권,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준비했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이 정도만 준비하면 비자 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일본에서는 명함이 문제라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명함은 아직 발급받지 못했고 대신 임시 사원증이 있으니 이걸로 해결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처음 했던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함이 없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이미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갔음에도 명함 하나가 없다고 비자 연장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니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망과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급하게 명함을 신청하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명함 하나 발급받는데 2주일이나 걸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미국에서는 명함 같은 건 하루면 해결되는 일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조차도 말도 안 되게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짜증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나름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사무소에 들러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명함까지 챙겨서요. 서류를 다 제출한 후 저는 당연히 비자 연장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저를 그 자리에서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뒷골이 당길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신청하고 처리하는 데만 3주 이상 걸릴 거고요. 저희는 중요한 작업은 전산 시스템 대신 우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데만 3주 이상 걸린다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일본의 터무니없이 느린 행정 시스템과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효율성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에서는 당신들처럼 느리게 일하면 바로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요. 여긴 아프리카도 아니고 3세계도 아닌 일본이잖아요. 동아시아에서 1등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너희가 왜 시스템은 최후진국보다도 못한 거냐고요. 저는 한참 동안 울분을 토해냈지만 제 앞에 있는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 끝났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귀찮다는 듯이 이제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란 말인가요? 일본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행정은 너무나도 느리고 그 사이에 저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때려치우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결국 4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겨우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기 1년 비자로 들어왔는데 연장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그때 저는 정말 이 나라에서의 삶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행정 시스템에 부딪히면서도 이를 참고 견디며 버텨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끔찍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마코토 때문이었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버드 시절 4년간 함께했던 그 친구가 문제의 근원이 된 겁니다.
모든 일은 내가 일본의 유명 마케팅 회사에 정식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대학 시절 내내 일본 문화, 언어, 경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나였기에 업무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올리면서 회사 내에서 내 입지는 날이 갈수록 커졌죠. 특히 일본 회사의 느리고 답답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내 노력은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었고, 덕분에 나의 빠른 성장은 모두가 주목하는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바로 마코토였어요. 겉으로는 늘 환하게 웃으며 세이라, 넌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하던 그녀였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마코토는 내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소문을 회사 내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소문은 나의 평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회사 분위기는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나를 대하던 태도는 냉랭하게 식어갔어요. 팀장조차 내가 하는 일마다 이거 누구 걸 훔쳐온 거냐는 황당한 말을 일삼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힘들게 쌓아올린 성과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나는 끝없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내가 퇴근하기 직전 마코토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 다들 내가 꽤 바쁜 것 같더라고 라며 속을 긁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세 개의 부서를 총괄하는 매니저, 지은 씨였어요.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스카웃된 최연소 엘리트 매니저로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그녀가 내게 잠깐 나와 함께 얘기 좀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와 마주한 자리에서 지은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이라, 회사 내에서 당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 소문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마코토의 짓을 알지 못한 채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 씨의 말은 나에게 분노와 좌절,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세이라, 이건 끝이 아니에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죠. 지은 씨와 나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워 마코토가 퍼뜨린 소문을 수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코토에게 연락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라며 늦은 저녁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마코토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온 것도 모자라 그녀는 짜증 섞인 어투로 대체 왜 부른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마코토에게 지은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얘기할수록 마코토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더니 마지막에는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뭐지? 너도 결국 이런 상황까지 몰린 거야. 그녀는 되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소문을 낸 건 사실이야. 뭐, 너도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건 너도 잘못이잖아. 결국 내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용히 하라는 일이나 하지. 왜 자꾸 나대는 거야? 마코토의 말은 뻔뻔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4년간 마코토와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고 마코토는 늘 자신이 저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대학 시절에도 그리고 사회에 나와 제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그녀는 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몄던 거죠.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본심을 알았어. 내일 회사에 가서 모든 사실을 밝힐 거야. 하지만 마코토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녀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부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코토와의 관계, 그녀의 배신, 전날 저녁의 대화 내용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저를 이해하고 오해했다고 사과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저를 질책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건 내 책임이야. 소문은 아무 이유 없이 퍼지지 않아. 그들은 오히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해명했지만 그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었고 저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나중에 받은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로 인해 회사 분위기를 훼손하였다. 제가 진실을 말했음에도 회사는 저를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했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극도의 무력감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뤘던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적응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가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료들과 상사에게 인정받았던 순간들, 제가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날아온 공문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나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회사에서의 모든 일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죠. 이번 상황에 대해 회사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나도 왜 이렇게까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마 이건 일본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피해망상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당신에 대한 열등감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지은 씨의 말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이곳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 거였죠.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해서.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죠. 그녀의 위로는 정말 뜻밖이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예상치도 못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실 제 대학 동료가 한국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능력 있는 직원을 찾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그곳에 지원해보세요. 추천서는 제가 직접 써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무서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일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일본에서 겪은 행정 시스템의 문제와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저를 망설이게 했죠. 그때 지은 씨는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듯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교차했지만 지은 씨의 말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죠. 지은 씨의 도움 덕분에 한국행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일본 회사를 그만두었고 마코토에게는 별다른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죠. 그러나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으니까요. 지은 씨는 정말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었습니다. 추천서를 받아 지원하는 과정까지 전부 그녀가 도와주었고
심지어 비자와 숙소까지 직접 자비를 들여서 마련해 주었을 때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가? 내심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 건 바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회사는 저희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지원하고 화상 면접을 본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곧바로 합격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신청한 비자는 무려 2주일 만에 완료되어 곧장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입국 절차는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고, 심지어 제가 예약한 숙소로 가는 길도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는 회사 근처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걱정도 없었습니다. 제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준 지은 씨,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곧바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분명 제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마치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한국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영어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어요. 아니, 얘들 한국에서만 산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며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너무 고급스럽고 따뜻해서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어 발음은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일본에서는 무조건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에서 계급 구분이 너무나 뚜렷해서 외국인인 저는 늘 존댓말을 섞어야만 했어요. 일본어로 일일이 신경 쓰며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업무 환경은 너무나도 간결했고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했어요.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은 과감히 생략하고 업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생활했던 총 5년보다도 한국에 더 정이 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이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희 기대를 매일매일 뛰어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공항의 매끄러운 시스템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